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총장님께서 파이썬을 만드는 네오빈 싱크 플러그인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이 좀 늦어졌는데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 제가 발표하는 주제는 파이썬을 만드는 네오빈 어싱크 플러그인입니다. 일단 저는 지금 백수인데요. 네,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고요. 전 문네비 주식회사라는 스타트업을 만들었다가 네, 지금 말아먹고 백수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옴니샵 서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서브라임 텍스트를 위한 C# IDE 플러그인을 시작만 하고 다른 프로그래머분한테 넘겨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오랫동안 빔을 주력 에디터 쓰고 싶었습니다. 근데 빔은 정말 위대한 에디터인데 매우 주관적인 장애물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로고에 그라데이션이 없었고요. 네, 그리고 사이트가 예쁘지 않았어요. 사이트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지금 몇 년도죠? 2016년 사이트라고 보기엔 좀 옛날 사이트 같은 네, 그런 느낌이라 사이트가 예쁘지 않았고요. 힙하지도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빔 스크립트로 플러그인 코딩이 하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플러그인이 싱크로 동작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유니티 C샵을 많이 코딩했었어요. 그런데 그 유니티 C샵을 빔으로 코딩하려고 하면은 자동 완성이 되게 뭐라고 할까, 엄청 느리거든요. 그래서 타이핑 한번 하면은 한참 동안 기다렸다가 또 타이핑하고 이런 비참한 상황이 초래가 되는데,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정작 빔은 본격적인 개발 용도는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네오빔이라는 걸 만나게 되었죠. 네, 그 메인 사이트, 네오빔 사이트에 가보면은 자기네들 슬로건이 있는데요.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자면은 말 그대로 빔의 미래라고 합니다. 네, 빔을 새로 만드는 프로젝트는 아니고요. 빔을 적극적으로 리팩토링한 슈퍼셋이라고 합니다. 일단 네, 로고에 그라데이션이 있었고요. 사이트가 예뻤어요. 네, 이게 저기 빔의 창시자분도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2015년 말에 시작된 프로젝트거든요. 엄청 힙하죠. 그리고 빔 스크립트를 몰라도 파이썬은 플러그인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네네, 빔 스크립트를 제가 워낙 쓰기 싫어가지고 되게 중요하게 봤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싱크 플러그인을 만들기가 정말 쉽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네, 사용해볼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항상 그렇듯이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틀 전이네요. 8월 12일 기준으로 스테이블 버전 0.1.4인데요. 0.1 버전의 목표가 스테이블한 빌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정적이고 사용이 가능한 상태고요. 스테이블하게 된 이후로 벌써 버전이 4개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가 다 좋은데 인기가 없으면은 쉽게 망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GitHub에 가봤더니 네, 지금 뭐 워치도 그렇고 스타도 그렇고 포크도 그렇고 정말 핫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은 네, 꼭 써봐야겠다. 이건 꼭 써야 되는 거다 라고 하고 설치하고 사용하게 되었고요. 일단 진지하게 특징을 이야기하자면은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4가지 특징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더 강력한 플러그인. 이거는 좀 자세하게 다룰 거라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기본 기능과 설정. 일단 기본 설정이 좀 더 실용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대적인 터미널 기능들, 그러니까 트루컬러라던가 아니면 블랑켓 패스트 같은 현대적인 터미널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에뮬레이터도 기본적으로 빌트인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기본으로 내장된 임베딩인데요. 다른 것보다
그 GUI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인베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실제로 아톰 텍스트 에디터 아시죠? 아톰에 네오빔을 인베드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빔에서 바로 옮길 수 있다는 거죠. 네, 설정이나 이런 것들 그대로 옮겨올 수 있고요. 스크립트도 그대로 동작합니다. 자, 근데 오늘은 플러그인이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력한 플러그인, 이것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메시지팩 RPC입니다. 메시지팩 RPC는 그 메시지팩으로 RPC API를 구현한 건데요. 일단 네오빔은 서버로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표준 입출력, 그리고 소켓을 통해서 네오빔 RPC A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API 클라이언트 모드에 있는 플랫폼들 리스트인데요. 네, 세상 천지 언어라는 언어는 다 모였죠. 그리고 당연히 파이썬에도 모듈이 있습니다. 언어의 인기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오빔 클라이언트 중에서도 좀 대중적으로 쓰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빔의 헬프 명령어가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곧잘 파이썬 예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플러그를 직접 만들어 볼까? 보기 전에 앞서 헬로 월드부터 찍어볼까요?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그냥 뻔한 내용이에요. 일단 우선 메뉴에 있는 거는 piv로 파이썬 모듈을 설치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네오빔 실행은요. 네오빔은 그냥 실행해 주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RPC 주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확률 변수를 통해 가지고 RPC 주소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썬 쉘에서 이미 실행되어 있는 네오빔을 어태치해 가지고 커맨드를 보내는 그 코드인데요. 보시면은 첫 번째 라인은 그냥 임포트 하는 거고 두 번째 라인은 그냥 어태치 해주는 겁니다. 이미 떠 있는 네오빔에. 그리고 마지막 라인은 커맨드를 입력하는 건데요. 이게 빔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빔의 커맨드를 실행하는 것과 똑같은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화면은 큰데 비해서 되게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요. 헬로 월드가 에코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왜 파이썬 쉘을 사용했을까요? 파이썬 쉘을 사용한 이유는 일단 우리가 뭔가 플러그인을 개발할 때 가장 큰 장벽이 API를 파악하고 어떤 API를 쓰는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담 없이 API를 테스트할 수 있다 보니까 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파이썬에 내장된 헬프 함수가 있잖아요. 이 헬프 함수로 API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버깅 할 때도 이것저것 테스트 해볼 수가 있어서 정말 유용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파이썬 쉘을 좀 쓸 거예요. 발표에서도. 네, 그러면은 이제 플러그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맥에서는 줄이 안 넘어갔는데 윈도우다 보니까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리모트 플러그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리모트 플러그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서브 프로세스로 해당되는 모듈을 서브 프로세스로 실행을 해주고요. RPC 아까 전에 소개했던 메시지팩 RPC를 통해서 서로 통신을 합니다. 이게 되게 장점이 많아요. 일단 첫 번째로 어떤 언어로도 플러그인이 개발이 가능해요. 아까 수많은 언어들 보셨죠? 그 모든 언어로 플러그인 개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플러그인과 네오빔 프로세스가 분리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싱크하게 동작하게 만들기도 정말 쉽게 되고요. 그리고 이쪽 플러그인 프로세스에 뭔가 문제가 있더라도 안정적으로 네오빔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간단한 리모트 플러그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네, 이게 심플 플러그인 예제인데요. 보시면 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코드라고 생각하지만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위에 데코레이터가 있잖아요. 네오빗.플러그인이라는
이거는 그 플러그인을 선언하기 위한 데코레이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데코레이터들이 네오빔 펑션이라던가 네오빔 커맨드라던가 오토 커맨드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데코레이터로 함수만 구현해주면은 마치 플라스크를 쓰는 것처럼 간단하게 그 빔의 펑션이나 커맨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오토 커맨드도 물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하고요. 이 코드들은 그냥 전부 간단하게 에코를 해주는 코드들인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되게 이 파일 하나만으로도 플러그인이 동작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 처음엔 되게 신선하게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서브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커맨드 하나 만들려면 그거 하나하나도 파일 만들어줘야 되고 뭐 리스너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냥 플러그인이 네, 클래스 하나로 만들어진다는 게 마치 네, 장고 쓰다가 플라스크 쓰는 느낌?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저기 위에 경로 보이죠? 이게 네오빔의 설정 그 경로예요. 거기에다가 그냥 넣어주기만 하고 네, 그 네오빔 커맨드로 업데이트 리모트 플러그인즈만 해주면은 플러그인이 참 쉽게 동작합니다. 네, 참 쉽죠. 정말 쉽습니다. 네, 이게 좀 진짜 쉬운 거라 좀 이미지가 안 어울리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이제 첫 번째로 네오빔의 RPC API를 파이썬 쉘에서 실행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리모트 플러그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함수 정의할 수 있고요. 커맨드 만들 수 있고요. 이벤트 처리할 수 있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플러그인을 만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플러그인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뭐 이제까지는 그냥 테스트용 플러그인이었고 사례입니다. 동영이는 제 친구인데요. 최근 파이썬으로 알고리즘 문제를 좀 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인하기가 귀찮대요. 매번마다 파이썬으로 실행을 해가지고 인풋과 아웃풋을 대조해보고 네, 이런 것들이 너무 귀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저장할 때마다 자동으로 채점이 되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 좀 해결해주고 밥 좀 얻어먹으려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채점 스크립트부터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일단 네오빔을 켜고요. 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완성된 스크립트인데요. 보시면은 그냥 그 파이썬 파일을 받아가지고 인풋과 아웃풋을 뿌려주고 그걸 대조해보고 그냥 성공했는지 여부를 출력하는 간단한 스크립트입니다. 네, 그냥 보시면은 간단하죠? 이 스크립트를 우선 빔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간단한 형태로 그 체크 솔루션이라는 커맨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파일 경로만 넣어주면은 실행할 수 있는 커맨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아이고. 네. 일단 플러그인 클래스를 정의해 주고요. 네, 커맨드를 정의해 줍니다. 코드는 진짜 별거 없는데요. 그냥 인자로 파일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인풋 파일과 아웃풋 파일 그 경로만 만들어주고 그리고 아까 만들어준 그 스크립트에다가 있는 함수를 그냥 호출해줘가지고 결과를 받아오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리고 에코로 출력해주고요. 네, 그리고 커맨드를 실행해 봅니다. 뭐 간단한 플러그인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졌고, 네, 잘 됩니다. 그런데 네, 귀찮습니다. 매번 인자를 넣어주는 게 귀찮대요. 네, 요구사항이 좀 많은데 인자를 생략하면 현재 파일이 경로가 들어가게 그렇게 좀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네오빔 API를 모르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헬로 월드를 아까 찍어봤었잖아요. 그것처럼 파이썬 쉘을 사용해가지고 API를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아까 파이썬 쉘에서 헬프 명령어로 그 API 확인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헬프 네오빔 커런트를 해주면은 이 지금 현재 커런트에 버퍼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버퍼에는 이름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이름을 찍어보니까 네, 해당 파일에 경로가 나오는 것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지금 이 네임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보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오빔상에서 다른 파일을 한번 열어보고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파일을 열은 경로가 출력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API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커맨드를 짰는데요. 보시면은 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아까 확인한 API를 통해서 파일 경로를 가져오는 코드를 추가해 준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인자를 생략해도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귀찮다고 합니다. 아, 진짜 문자는 어떻게 푸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체크 솔루션 커맨드 수동으로 실행해 줘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파일을 저장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기능을 한번 넣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사용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파이썬이 아니라 네오빔상에서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벤트 리스트를 빔상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중에서 버퍼를 파일로 저장한 이후에 실행되는 버퍼 라이트 포스트라는 이벤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주면 되겠다 하고 등록하기로 했고요. 네, 이와 같이 등록해줬습니다. 보시면은 위에 데코레이터 보시면은 버퍼 라이트 포스트 이벤트가 보이고요. 그리고 파이썬인 파일일 때만 실행되도록 패턴을 지정해줬습니다. 이거 싱크2로는 네, 제가 잘못 넣은 거네요. 그래서 보면은 그냥 경로만 만들어주고, 네, 맨 밑에 보시면은 빔에 체크 솔루션 커맨드를 실행해주는 그런 코드고요. 네, 간단한 코드입니다. 그리고 저장해봤습니다. 네, 당연히 잘 동작하고요. 그런데 좀 그런 게 네, 저장할 때마다 지금 에코 영역에 프린트를 해버리니까 네, 저장할 때마다 화면을 다 가려버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좀 똥을 만들어 버렸네요. 네, 편하게 해달라고 해서 만들었더니 저장할 때마다 참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해결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밥을 좀 얻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출력 전용 버퍼를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버퍼에 출력하기로 했죠. 마찬가지로 API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퍼 생성 테스트인데요. 이거는 뭐라고 할까, 네오빔이나 아니면은 네오빔의 파이썬 클라이언트하고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그냥 빔 명령어들이고요. 네, 새로운 버퍼가 생성될 때 어디에 생성할 것인가 지정해주고, 그리고 그냥 새로운 버퍼를 만들어주는 명령입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버퍼가 만들어졌으니까 가져와 봅니다. 네, 그리고 네임도 안 지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이미 버퍼가 생성되어 있으면은 새로운 버퍼를 또 생성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계속 그럼 화면이 분할될 테니까. 그럼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버퍼가 생성되었으면은 생성하지 않기 위해서 현재 어떤 버퍼들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는 코드를 넣기로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모든 버퍼를 가져오는 코드를 한번 테스트 해봤고요. 네, 보시면 아시다시피 모든 버퍼를 쉽게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버퍼의 이름도 좀 필요하니까 이름 지정하는 것과,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는 파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나 출력 공간을 쓰는 버퍼잖아요. 그래서 저장이 되면 안 되고 수압 파일이 생성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설정해 줬습니다. 네, 그리고 그 버퍼에 있는 이제 이 버퍼를 프린트용으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버퍼에 있는 내용들을 조작할 수 있는가,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마치 이거 버퍼가 리스트처럼 구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인별로 지금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어펜드도 되는 것도 확인했고, 네, 딜리트도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코드들이 전부 끝난 이후에는 빔 화면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네. 이제 필요한 API 모두 파악한 것 같아요. 이제 플러그인 코드만 짜면 됩니다. 네, 일단 필요한 메소드들을 좀 정의해 줄 텐데요. 일단 버퍼를 생성하거나 가져오는 메소드입니다. 이미 있는 버퍼 중에 이름이 일치하는 버퍼가 있으면 그냥 리턴을 해주고, 그 외에는 그 이름으로 버퍼를 생성해주는 간단한 코드입니다. 그리고 버퍼를 초기화해주는 코드인데요. 네, 아까 리스트처럼 구현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리스트를 다루는 것처럼 버퍼를 비워주는 건 그냥 빈 리스트로 대체를 해주고, 그리고 추가해주는 거는 그냥 뒤에다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맨드에서 출력용 에코 대신 버퍼를 사용하도록 했는데요. 네, 밑에 보면 아시죠?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름답게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처음엔 서세스가 됐다가 여기 뒤에다 쓸데없는 플러스 1을 붙여주면은 여기 failed가 뜨는 게 보일 겁니다. 네, 잘 안 보이네요. 네, 완성입니다. 이제 고객 감동을 실현했습니다. 동료이도 만족할 거예요. 근데 좀 허전하네요. 저희 이번에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파이썬으로 만드는 네오빔 어싱크 플러그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싱크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비동기는 어디 갔죠? 그리고 이런 식이면 저장할 때마다 코드가 실행되잖아요. 네, 아까 도움이 되려고 만든 플러그인인데 저장할 때마다 프로그램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참 동안 기다려야 되는 플러그인이라고 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네, 실은 근데 이제까지 만든 것이 비동기 플러그인입니다. 이렇게 해도 저장할 때 느려지지 않고요. 네오빔 파이썬 클라이언트 모두 사용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커맨드라던가 함수라던가 오토 커맨드 정의했던 것들이 비동기로 동작합니다. 물론 원하신다면 싱크로 동작하게 할 수는 있어요. 뭐 리턴을 받아야 된다던가 그동안 에디터가 블러킹이 돼야 된다던가 이런 상황들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데코레이터에 싱크만 뭔가 반대로 되어 있네요? 네. 반대로 되어 있군요. 네, 싱크만 true로 해주면 네, 기억에서 지워주시고 true로 바꿔서 봐주세요. 네, true로 지정해주기만 하면은 싱크로 동작합니다. 한번 그래서 이제까지 만들어본 플러그인을 싱크 버전과 어싱크 버전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드에 우리에게 친숙한 타임.슬립을 넣어서 억지로 느려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싱크 버전인데요. 저장하는 순간 네, 에디터가 멎어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한참 뒤에 뜨는 게 보이는데요. 네, 지금 커서가 깜빡여서 블로킹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끔찍한 플러그인입니다. 이거는 쓸 수가 없어요. 실행 시간이 0.03초짜리 프로그램인데 그동안 빔이 그냥 멎어버립니다. 반면 이건 어싱크 버전인데요. 네, 저장을 한 이후에도 지금 막 커서를 움직였는데요. 네, 블로킹이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싱크 버전은 빔이 프리징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네오빔으로 플러그인을 만들면은 쉽게 어싱크 플러그인을 만들 수 있고요. 실은 이번 연도 2월부터 빔에도 어싱크 API가 추가됐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의 파이썬으로 이렇게 비동기 플러그인을 만드는 거는
비동기가 거의 공짜 점심처럼 주어지는데 거기에서는 실제로 어싱크 콜을 해줘야 되고요. 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각각에 대해서 잡 아이디도 지정을 해줘야 되고 그것도 관리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네오빔의 리모트 플러그인 구조가 이런 어싱크 플러그인 만들기는 빔보다 훨씬 편한 부분이 있죠. 네,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마음이 급해서 엄청 빠르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좀 10분 정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럴까봐 준비한 네, 플러그인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 기대하시진 않았겠지만 네, 시간이 남은 관계로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디오 플레이트는 그 비동기 자동 완성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동 완성하는 함수 하나만 구현을 해주고 연결만 해주면은 비동기 자동 완성을 쓸 수가 있는 그런 플러그인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유니티 C샵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 유니티 C샵을 할 때 간단하게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한번 연결을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쉽게 비동기 자동 완성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오메이크는 비동기 메이크예요. 그래서 그냥 메이크 해두면은 비동기로 돌아간 다음에 완료가 됐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툴이고요. 그리고 빔 그래퍼는 빔상에서 쉽게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러그인이에요. 여기 가보면 근데 4월인가 5월인가 3월인가 아무튼 빔에 그 어싱크 API가 생긴 이후로 빔에서도 그 어싱크하게 돌아가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네오빔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니까 네, 네오빔 지원한다고 막 쓰지 말라 막 이런 게도 적혀있고 그래요. 그럼에도 네, 네오빔 쓰기 참 좋은 플러그인입니다. 네,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네오빔은 좋아요. 네, 로고에 그라데이션도 들어가 있고요. 사이트도 예뻐요. 그러니까 네오빔 한번 써보시는 거 강력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네오빔 플러그인은 파이썬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쉘을 사용하면은 네오빔 API도 쉽게 테스트 해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없으면 만들어 씁시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만들어 쓰면 되고요. 우리는 코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조금이라도 네오빔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플러그인을 만드는 건지에 대해서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좀 발표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네, 질문 답변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요. 네. 질문 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마이크 앞으로 나와주셔서 질문해 주세요. 네오빔 쓰고 있고요. 네. 네오빔 메이커 쓰고 있는데 네. 실제로 저장하고 나서 이제 프로세스가 도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네. 돌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어요? 일단은 이게 지금 플러그인을 지금 제가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게 완성된 플러그인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돌아가고 있는지 안 돌아가고 있는지 체크하는 로직도 없고 그리고 만약 중복으로 저장하면은 그만큼 실행이 느려지는 문제점이 있어요. 네오빔에서 지원되는 기능 같은 그 건 네오빔에서 어싱크하게 빔 펑션을 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때 잡 아이디가 할당이 돼요. 그래서 그 잡 아이디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고요. 네, 일단 네? 화면에 표시되는 방법이요? 그거는 별도로 플러그인을 구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아무래도 네오빔을 소개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플러그인 작성으로 하는데요.
네. 그 어태치하는 거를 보니까 파일로 하는 거 있고 근데 HTTP 시- 표준화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좀만 크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더 가까이 그러니까 아까 플러그인 작성하시는 거 봤을 때 네. 연결 자기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네오빔 서버 프로그램하고 연결을 하는 방법 중에 소켓 연결하는 방법이고 파일 연결하는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표준화된 방법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건 아니면 유저가 설정 값에 따라서 다른 건지 그냥 그 어드레스만 그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어태치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냥 어드레스만 파일로 지정을 하던지 아니면은 네, 어차피 파일도 소켓이잖아요. 네, 그래서 URL로 지정을 어드레스로 지정을 해주시던지 그거는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유저에 따라서 설정값이 다를 수 있는 설정값이 제가 질문 요지를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에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을 때 다른 상대방은 그러면 다른 주소나 파일을 소켓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도 있다.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일단은 리모트 플러그인을 사용할 때는요, 그 프로세스를 스폰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네오빔에서 알아서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건 아니지만 네오빔 리모트 플러그인으로 갈 때는 표준 입출력 쪽으로 서로 통신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어태치하는 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테스트를 하기 위해 가지고 사용한 거지 이게 뭔가 플러그인을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네, 질문 이해하는데 좀 시간 걸려서 죄송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획사용자고요. 네. 네오빔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아까 그렇게 이제 따로 어시로 들어간다는 프로세스 따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아까 P-파이썬 파일이 그게 네오빔 실행된 게 아니면 들어가나 아니면은 그럼 이제 펑션이 들어가는 데 보이나요? 프로세스 관리가 어떻게 되나요? 플러그인 말하실 때. 프로세스 관리 자체는 네오빔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리모트 플러그인을 만들 때 프로세스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만드는 거다 보니까 제가 거기 하드하게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네오빔 문서를 읽어보면은 차일드 프로세스를 알아서 생성해가지고 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신가요? 공지하기는요. 이번 발표가 끝나고 103에서 라이트닝 튜브가 진행될 거라고 예정이니까 끝까지 남아주셔서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해주신 총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